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식단 조절이 필요한 명식들입니다. 세상 모든 명식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식단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더 식단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경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신입니다. 식신이 강하게 되면요, 어떤 본능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게 됩니다. 이 본능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식욕이 또 될 텐데요. 식신이 강하다라는 거는 내가 식욕이 강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식신이 강한 자녀분이 있는데 대운마저도 비겁이나 식신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어릴 때 가급적 식단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살이 금방 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식신은 성장의 유전자다 보니까 식신이 강한 명식들은 어릴 때 자칫 잘못하면은 성조숙증이라든가 조숙증이라고 하죠. 네. 또는 너무 빠른 성장을 함으로써 그걸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또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식신이 강한데 식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세요. 또는 성장이 느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인이 식신 주변에서 식신을 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편인이 있고 이때 이 편인이 식신보다 힘이 강하다면요, 또는 대운이 편인 대운으로 흐른다면 오히려 이 식신을 강하게 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꾸로 식욕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식탐이라고 하죠. 식탐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식신이 강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신이 강하지 않더라도 식신이 강한 경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강하지 않더라도 강하게 추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요,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지가 전부 다 화기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식신이 딱 하나가 있어요. 수기운으로. 그러면 이제 금일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나무가 있고 여기도 나무가 있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명식 자체가 열기운이 대단히 강해졌죠. 그리고 목생 화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뜨겁고 조열한 명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신 하나만 수기운이 되면요, 이 식신을 대단히 강하게 추구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식신이 강하지 않더라도 근도 없고 이렇게 구석에 고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이 식신을 강하게 추구한다, 그럼 식욕에 대한 어떤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자칫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토가 많은 경우죠. 토가 많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쉽게 붓습니다. 네, 토가 많은 게 몸이 왜 쉽게 붓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여부는 저도 아직은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토가 수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토가 많은 경우에는 몸이 쉽게 붓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또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위험한 경우죠.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관이 강한데 식신이나 상관을 쓰도록 돼 있는 경우예요.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요, 이 관이라는 거는 일간을 억제하는 겁니다. 일간을 억제합니다. 그럼 평소에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관이 강한 명식,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편인, 인성이 강한 명식, 그 중에서도 특히 편인이 강한 경우가 어릴 때 성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특히 대운조차도 관성이나 인성으로 흘러갔다. 그럼 어릴 때 이제 말을 떼는 속도, 한글을 깨우치는 속도, 또는
자라는 속도 같은 것들이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이 관이라든가 인성 같은 경우는, 특히 편인 같은 경우는요, 일간을 뭔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지 움직이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관이 너무 강하다. 그럼 일간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죠. 억제하고 있다는 거는 식욕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식욕과 관련돼 있는, 물론 여기 이제 상관도 일부러 한번 써봤습니다. 식신, 왜냐면은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왜 제가 상관도 일부러 썼냐면요, 주로 식신이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만 상관도 그런 기운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식신과 상관이 어떤 식욕이라는 차이에 있어서는 좀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아까 상관은 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아시는 김에 좀 더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상관을 써봤고요. 네,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나를 이렇게 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편으로는 나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요. 자,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식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관이 강한 명식은 이런 부분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억제하고 참고 참다가 빵 하고 터지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식단 조절이 대단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된 폭식으로 소화기관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오리지널 편인이 강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잘 안 먹죠. 잘 안 먹습니다. 또는 편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식단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거는 편인이 강한데 식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어가지고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경우, 그럼 진짜 최악이에요. 정말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 현대사회는 안 먹고 삐쩍 마른 몸이 뭔가 모두의 선망이 돼버리긴 했는데요. 그러다가 건강이 상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저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건 변명이에요. 네, 변명인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맥주를 홀짝홀짝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랫뱃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식신이 있어요. 근데 옆에 편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신이 여기 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편인이 식신을 극하니까 원래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관이 또 일간을 억제하니까 또 더 안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 식신이 너무 막 힘이 드니까 나도 내 욕구를 채울래 하고 이제 뛰쳐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가 3초를 드릴게요. 3, 2, 1. 그쵸?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식단 조절을 할 때에도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잘 안 먹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너무 민망하긴 한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습니다만, 네, 또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